여러분, 남편의 외도도 충격인데 그 외도를 직접 주선한 사람이 시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쟤는 애도 잘 낳고 말도 잘 들어. 너랑은 달라. 친정어머니도 아닌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며느리를 향해서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들으시면서 화나실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봐주세요. 이 며느리가 어떻게 반격했는지 그 통쾌한 결말까지 함께 보시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수진 씨는 전화기를 들고 남편에게 물었다. 벌써 이번 주만 4번째 야근이었다. 응,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라서. 미안해, 늦을 것 같아. 남편 민호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배경에서 들리는 소리가 사무실 같지 않았다. 클래식 음악과 잔잔한 사람들의 대화 소리. 그건 분명 레스토랑이었다. 그래. 조심해서 들어와. 수진 씨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 회사 동료에게 카톡을 보냈다. 민호 씨와 같은 팀에서 일하는 후배였다.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오빠 지금 야근 중이지? 저녁 먹었는지 궁금해서.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아, 형은 오늘 정시 퇴근했는데요. 야근은 내일부터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수진 씨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거짓말이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거였다. 아, 아니다. 내가 착각했나 봐. 고마워. 수진 씨는 서둘러 대화를 마쳤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손이 떨렸다. 결혼 7년 차. 수진 씨는 남편을 믿어왔다. 아니, 믿고 싶었다.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았지만 남편만큼은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 남편의 행동은 분명 달라져 있었다.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핸드폰은 항상 뒤집어 놓았다. 함께 있어도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수진 씨는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와이셔츠 깃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을 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어디 갔다 와? 수진 씨가 물었다. 야근했다니까. 왜 자꾸 물어? 민호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며 욕실로 들어갔다. 수진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남편의 옆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렇게 밤을 새우고 결심했다. 확인해야 돼. 제대로. 다음 날 수진 씨는 남편이 출근한 후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카드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모든 것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모르는 꽃집,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수진 씨가 전혀 모르는 장소에서의 결제 내역들이 줄줄이 나왔다. 이게 뭐야? 손이 덜덜 떨렸다. 증거는 명확했다.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다. 카드 명세서 중간중간에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보였다. 액수도 적지 않았다. 한 번에 50만 원, 100만 원씩. 왜 어머님께 이렇게 큰 돈을?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일단 남편의 외도 증거부터 확보하기로 했다. 다음 날 수진 씨는 남편이 야근한다고 말한 저녁 직접 그의 뒤를 밟았다. 택시를 타고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남편의 차는 회사가 아닌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췄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남편을 본 순간 수진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민호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레스토랑 입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한 여자가 나타났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 긴 생머리를 찰랑이며 걸어오는 그녀를 보며 민호 씨는 더욱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어깨를 자연스럽게 감싸며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저 여자가. 수진 씨는 택시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수진 씨가 떨리는 손으로 그 여자의 뒷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어 확대해 보는 순간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며칠을 고민하다가 수진 씨는 문득 1년 전 시댁에서 열린 모임이 떠올랐다.
시어머니의 지인들이 모였던 자리. 거기서 본 한 여자의 딸. 설마. 수진 씨는 급히 그때 찍은 사진들을 뒤졌다. 그리고 찾아냈다. 시어머니 옆에서 웃고 있는 젊은 여자. 바로 그 여자였다. 이게 무슨. 수진 씨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우연일 리 없었다. 시어머니의 지인 딸과 남편이 만나고 있다는 건 어머님이 설마 아셨던 걸까? 아니, 설마 그럴 리 없다. 수진 씨는 애써 부정하려 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자신에게 차갑게 대했어도 아들의 외도를 방조할 리는 없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수진 씨가 시댁을 방문했을 때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수진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불렀다. 민호 씨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집에는 시어머니와 단둘이었다. 왜?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는 TV를 보며 무심하게 물었다. 민호 오빠가 요즘 이상해요. 야근도 자꾸 늦게 들어오고.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시어머니가 뭔가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아들을 타이를 수 있는지 기대하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의외였다. 그래서? 남자가 일하느라 바쁜데 그게 뭐가 이상해? 냉담한 목소리였다.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오빠가 누구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혹시 아시는 거? 수진 씨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 뒷조사하고 다니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뭐? 의심되면 내가 잘하든가. 왜 남자가 바깥에서 다른 사람 만나겠어? 집에서 편하고 좋으면 그러겠어? 시어머니의 말에 수진 씨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잘못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잘못까지는 아니지. 근데 너도 생각해봐. 결혼한 지 7년이나 됐는데 애는? 애도 없고 집안일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민호가 뭐가 좋아서 집에 일찍 들어오겠어? 수진 씨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아이를 갖지 못한 건 수진 씨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병원에서는 부부 모두 이상이 없다고 했고 단지 운이 따르지 않을 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모든 책임을 수진 씨에게 돌리고 있었다. 어머니,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 둘 다 병원에서 뭐래? 괜찮다고? 그럼 왜 애가 안 생겨? 결국 내 몸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너 요즘 민호한테 소홀한 거 맞지? 남자는 말이야 관심을 줘야 해. 집에서 대접받아야 밖에 나돌지 않아. 수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혹시 민호 오빠가 만나는 사람 아세요? 직접적으로 물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내가 왜 알아? 아세요, 그렇죠? 김 사장님 따님이잖아요. 1년 전 어머니 생신 때 오셨던. 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 알아. 그래서? 예? 수진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 지금 아신다고 하신 거예요? 민호 오빠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어쩔 건데?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어머니, 어떻게?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내가 소개해줬어. 지영이 김 사장님 딸. 좋은 애야. 대학도 좋은데 나왔고 집안도 괜찮고. 뭐라고요? 수진 씨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어머니가 소개해 주셨다고요? 민호 오빠한테? 다른 여자를? 그래. 나 참 답답해서. 너는 애도 안 낳고 7년 동안 뭐 한 거야? 우리 민호 30대 중반인데 아직도 자식 없으면 어떡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거리낌이 없었다. 지영이는 달라. 젊고 건강하고 무엇보다 말도 잘 들어. 우리 집안 분위기도 잘 맞추고. 어머니, 지금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수진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다. 저 지금 민호 오빠 부인이에요.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시어머니가 다른 여자를 소개해줘요? 법적으로? 그게 뭐가 중요해? 애도 없는데. 이혼하면 그만이지. 수진 씨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참고 있었어. 나도.
근데 너무 답답하더라고. 우리 민호가 불쌍해서. 맨날 집에 와도 재미없고 애도 없고. 그래서 내가 지영이 어머니한테 부탁한 거야. 우리 민호 한번 만나보라고. 미쳤어요. 어머니 진짜 미쳤어요. 수진 씨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뭐? 지금 누구 보고 미쳤다고 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내가 우리 아들 생각해서 한 건데 내가 감히 나한테 미쳤다고? 너야말로 제 구실 못하면서 뭐가 당당해? 제 구실? 제가 뭘 못했는데요? 7년 동안 이 집안에서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아세요? 수진 씨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시댁 제사 준비, 명절 음식, 어머니 병원 모시기, 집안일까지 다 혼자 했어요. 회사까지 다니면서요. 그런데 제가 뭘 못했다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걸 못하잖아. 애를 못 낳잖아.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다. 지영이는 젊어. 틀림없이 애 잘 낳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적이야. 너처럼 대들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잘해. 어머니가 원하는 건 며느리가 아니라 노예잖아요. 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 노예? 너 지금.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습니다. 민호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거실의 살벌한 분위기를 감지한 그는 어색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민호야, 잘 왔다. 너희 둘이 할 얘기가 있을 것 같구나.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내 방에 들어가 있을게. 둘이 잘 이야기해봐. 그렇게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에는 수진 씨와 민호 씨 둘만 남았다. 당신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 수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뿐이었다. 김지영이라는 여자. 어머니가 소개해줬다며?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수진 씨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당신 저한테 불만 있었으면 말을 하든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자고 하든가. 그런데 왜 뒤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그것도 어머니 주선으로? 어머니가 자꾸 그러시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면 다 해?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어머니가 시켜서 해?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지금 30대 중반 어른이잖아. 옳고 그른 것도 구분 못해? 나도 힘들었어. 집에 와도 분위기 안 좋고 어머니는 맨날 애 얘기만 하시고. 그래서 바람 피웠다. 그게 이유야? 민호 씨는 입을 다물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 당신 나랑 헤어지고 그 여자랑 결혼할 생각이었어? 침묵이 답이었다. 수진 씨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알았어. 이혼해 줄게. 정말? 민호 씨가 고개를 들며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 표정을 본 순간 수진 씨는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사라졌다. 대신 조건이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위자료 받을 거야. 그리고 당신이랑 어머니가 한 일 전부 세상에 알릴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법적으로 처리할 거란 소리야. 당신의 외도 어머니의 개입 전부 다. 수진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편하게 이혼하고 새 출발할 거라고 생각했어? 천만에. 대가는 치러야지. 그날 이후 수진 씨는 울지 않았다. 대신 움직였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남편의 외도가 명확하고 특히 시어머니의 개입까지 있었다면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먼저 외도의 증거. 사진, 영상, 메시지 내용 등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개입을 증명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진 씨는 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먼저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비밀번호는 수진 씨의 생일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직 바꾸지 않았던 것이다. 카카오톡을 열자 지영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이 보였다. 수진 씨는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대화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오늘 몇 시에 볼까? 7시 어때요? 히읗히읗. 좋아. 저번에 갔던 그 레스토랑? 내 오빠 거기 좋아하시잖아요.
수진 씨는 이를 악물었다. 오빠라는 호칭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스크롤을 더 내리자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다. 엄마가 너 칭찬하시더라. 착하고 예쁘다고. 어머님도 너무 좋으세요. 저 진짜 행복해요. 나도. 너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 오빠. 언제쯤 정리할 수 있어요?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유유. 조금만 기다려. 타이밍 봐서 이야기할게. 정리라는 단어에 수진 씨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자신을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진 씨는 모든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찍었다. 수백 장이 넘는 대화였다.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대화방도 열어봤다. 오늘 지영이 만났니? 네, 어머니. 같이 저녁 먹었어요. 잘했다. 그 애가 훨씬 낫지? 너희 집사람이랑은 비교가 안 되지. 그건 좀 그렇고요. 왜? 사실이잖아.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뭐가 좋다고. 빨리 정리하고 지영이랑 새 출발해. 알겠습니다, 어머니. 수진 씨는 그 대화를 보며 치를 떨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알고만 있던 게 아니었다.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대화를 캡처한 후 수진 씨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다시 확인했다. 호텔, 레스토랑, 선물 구매. 증거는 넘쳐났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었다. 결정적인 현장 사진이었다. 수진 씨는 남편의 일정을 파악했다. 카톡 대화를 보니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그날 찍어야 해. 수진 씨는 사설탐정사무소에 연락했다. 외도 증거 수집이 필요하신 거죠? 일시와 장소만 알려주시면 확실한 증거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금요일이 되었다. 수진 씨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을 배웅했다. 저녁은?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민호 씨는 거짓말을 또 했다. 이제는 익숙해진 듯 자연스럽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수진 씨는 웃으며 말했다. 민호 씨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수진 씨는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출발했어요. 약속 장소는 청담동 프렌치 레스토랑 르 시엘이에요.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찍어드리겠습니다. 저녁 8시. 탐정으로부터 사진이 도착했다. 레스토랑 안에서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는 민호 씨와 지영. 손을 맞잡고 웃는 모습. 나올 때 포옹하는 장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수진 씨는 사진들을 보며 차갑게 웃었다. 더 이상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다.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수진 씨는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변했다. 하지만 놀라움이라기보다는 드디어라는 표정이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너도 이제 알았구나. 우리 민호한테 너는 안 맞는다는 걸. 네, 알았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수진 씨는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보여줬다. 이거 보세요. 민호 오빠랑 어머니 카톡 대화. 제가 다 캡처해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증거 수집이요. 이혼 재판에 필요하거든요. 어머니가 남편의 외도를 주선하고 적극적으로 부추긴 증거요. 미친년. 너 정말 미쳤다고요? 아니요, 저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수진 씨는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하신 일들 전부 법정에서 밝혀질 거예요.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내쫓기 위해 아들의 외도를 주선했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예요. 내가 감히.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우리 집안 망신시킬 셈이야? 망신? 어머니가 먼저 저를 망신 주신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제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아세요? 수진 씨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제사 때마다 혼자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고 명절마다 친척들 시중 들고 어머니 병원 모시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런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신 적 있나요? 오히려 뭐라고 하셨죠?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밥값이나 해라. 이게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이에요.
수진 씨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누군가의 며느리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며느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세요. 어차피 늦었어요. 수진 씨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재판 날짜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어머니도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할 거예요. 야, 너 이 집에서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수진 씨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친정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어머니를 보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수진아. 우리 딸. 어머니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수진 씨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 법정까지 가야 하는데. 무섭고 떨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우리 수진이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어머니의 다독임에 수진 씨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다. 다음 날부터 수진 씨는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재판 준비에 들어갔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 시어머니의 개입 증거, 카드 사용 내역, 탐정이 찍은 사진들까지. 이 정도면 100% 유책 이용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외도의 경우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인데 이 케이스는 특이합니다.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으니까요. 1억 5천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 정도나요? 네. 그리고 재산 분할도 50%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혼 기간이 7년이나 되고 부인께서도 맞벌이를 하셨으니까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상대방 여성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 여자한테도요? 네.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제3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수진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진행해 주세요. 끝까지 제대로 책임지게 할 거예요. 그렇게 수진 씨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갔다. 한편 민호 씨와 시어머니 측에서는 합의를 제안해 왔다. 조용히 이혼해 주면 위자료 3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민호 씨의 변호사가 제안했다. 재판까지 가면 서로 힘들잖아요.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수진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안 됩니다. 저는 재판을 원합니다. 부인 재판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합의하시는 게 상관없어요. 저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 싶고요. 수진 씨의 의지는 확고했다. 민호 씨 측에서는 여러 차례 더 합의를 제안했지만 수진 씨는 모두 거절했다.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수진아 나야. 우리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애원하는 기색이 있었다. 수진 씨는 망설이다가 결국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시어머니의 얼굴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수진아. 어머니 무슨 말씀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수진 씨는 차갑게 물었다. 나도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까지 상처받을 줄 몰랐어. 이제 와서 사과하신다고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재판만은 제발 취하해줘. 우리 집안 망신이 역시나였다. 사과가 아니라 부탁이었다. 어머니는 끝까지 본인 체면만 생각하시는군요. 수진 씨는 한숨을 쉬었다. 제가 7년 동안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생각 안 하시죠? 그건 미안하다. 근데 재판까지 가면 안 됩니다.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수진 씨는 단호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니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저한테 한 일들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는 반드시 받을 거고요. 그렇게 수진 씨는 카페를 나왔다. 드디어 재판 날이 왔다. 수진 씨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다. 맞은편에는 민호 씨와 그의 변호사 그리고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럼 원고 측 진술 먼저 듣겠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수진 씨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피고 남편의 외도에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부추긴 매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했다. 먼저 피고와 제3자 김지영 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법정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민호 씨와 지영의 대화 내용이 나타났다. 엄마가 너 칭찬하시더라. 착하고 예쁘다고. 언제쯤 정리할 수 있어요?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겁니다. 피고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아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오늘 지영이 만났니? 잘했다. 그 애가 훨씬 낫지? 너희 집사람이랑은 비교가 안 되지.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뭐가 좋다고. 빨리 정리하고 지영이랑 새 출발해. 법정이 술렁거렸다. 판사조차 눈썹을 찌푸렸다. 이게 사실입니까? 판사가 민호 씨 측을 향해 물었다. 그것은 민호 씨의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재판장님, 저희도 이 부분은 변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변명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판사는 시어머니를 향해 물었다. 증인, 이 대화 내용이 사실입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증인, 대답하십시오. 당신이 아들의 외도를 주선하고 부추긴 것이 사실입니까? 네. 작은 목소리로 인정하는 순간 방청석이 더욱 시끄러워졌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의자를 두드리며 질서를 잡았다. 계속하십시오. 수진 씨의 변호사는 탐정이 찍은 사진들도 제출했다.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그리고 이것은 피고의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원고가 전혀 모르는 곳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내역이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증거는 명백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이번엔 수진 씨가 직접 증언대에 섰다. 원고 진술해 주십시오. 판사가 말했다. 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재판장님, 저는 7년 동안 성실하게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도 시댁일, 집안일 모두 제가 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으로 무시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밥값이나 해라, 넌 우리 집안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 다른 여자를 아들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저를 내쫓기 위해서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제가 직접 시어머니와 대화한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수진 씨의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내가 소개해줬어. 지영이 김 사장님 딸. 좋은 애야. 지영이는 달라. 젊고 건강하고 무엇보다 말도 잘 들어. 법적으로? 그게 뭐가 중요해? 애도 없는데. 이혼하면 그만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말도 안 돼. 저게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어떻게? 판사가 다시 의자를 두드렸다. 조용히. 그리고 민호 씨를 향해 물었다. 피고 변론할 것 있습니까? 민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피고 측 변호사, 변론하십시오. 민호 씨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 생활 중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이. 실수라고요? 수진 씨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계획적인 외도이며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고의입니다. 인정합니다. 판사가 말했다. 피고 측 더 변론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수진 씨의 압도적인 승리로 기울어갔다. 마지막 최후 진술 시간. 수진 씨가 다시 증언대에 섰다. 재판장님, 저는 이 재판을 통해 위자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진 씨는 민호 씨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7년 동안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언제든 교체 가능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수진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시어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넌 우리 집안에 필요 없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잘못은 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섰고 그들의 잘못을 세상에 밝혔습니다. 수진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저와 같은 피해를 입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시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수진 씨가 자리로 돌아가자 법정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판사는 잠시 서류를 검토하더니 입을 열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측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피고 남편의 외도에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부추긴 점, 이는 매우 악질적인 행위로 판단됩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민호 씨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또한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60%를 분할합니다. 원고가 맞벌이를 하면서도 가사와 시댁 봉양을 전담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3자 김지영 씨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판사는 잠시 멈추더니 덧붙였다.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을 통해 매우 유감스러운 가족 관계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인간이 아닌 도구로 취급하고 아들의 외도를 주선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도 엄연한 가족 구성원이며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입니다. 이 점을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당. 판사가 마지막으로 의자를 두드렸다. 재판이 끝났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긴장의 끈이 풀린 것이다. 수진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옆에 있던 어머니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엄마, 나 이겼어. 드디어 이겼어. 그래, 우리 딸 정말 대단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싸웠어. 수진 씨는 한참을 어머니 품에서 울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법정을 나서는 길 민호 씨가 수진 씨를 불렀다. 수진아, 잠깐만. 수진 씨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나도 너한테 잘못했어. 어머니 말씀만 듣고 내 마음은 한 번도 생각 안 했어.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수진 씨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저한테 한 일 절대 용서 못해요. 그리고 용서할 생각도 없어요. 알아?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수진 씨는 단호하게 말하며 돌아섰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김지영 씨랑 잘 살아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애도 낳고 말도 잘 듣고 순종적으로 살면 되잖아요. 수진 씨는 비웃듯 말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사람을 도구처럼 취급하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 그게 바로 당신들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수진 씨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섰다. 그날 이후 수진 씨의 이야기는 언론에 보도됐다. 시어머니가 주선한 며느리 내쫓기. 법원 위자료 1억 5천만 원 판결. 기사가 나가자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다. 이런 시어머니가 실제로 있다니. 며느리분 정말 대단하시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다니.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용기 얻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진 씨를 응원했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댓글을 남겼다. 한편 민호 씨와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다. 저 집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혔다면서? 시어머니가 아들 바람까지 주선했다는데? 결국 시어머니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이사를 갔다고 한다. 민호 씨는 김지영 씨와 결국 결혼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다. 지영의 부모는 재판 이야기를 듣고 민호 씨 집안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지영 역시 세간의 비난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오빠, 나 이러려고 만난 거 아니에요. 다들 나를 나쁜 여자로 보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내 친구들도 다 등 돌렸어요. 회사 다니기도 힘들어요.
결국 두 사람은 결혼 1년 만에 또 다시 파경을 맞았다고 한다. 시어머니 역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됐다. 애 낳으라고 며느리 괴롭히던 게 바로 어제 같은데 결국 손주는커녕 아들까지 망쳤네. 그러게. 자기가 나서서 외도까지 주선하다니. 정말 이해가 안 돼. 교회 모임에서도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시어머니는 완전히 왕따가 됐다. 결국 시어머니는 아들 집에 얹혀 살게 됐지만 그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어머니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영이 대놓고 불평하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저 이제 밖에도 못 나가요. 다들 손가락질하는데 어떻게 나가요? 민호 씨 역시 회사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승진해서 밀렸고 동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저 사람 부인 있으면서 외도하고 어머니가 주선까지 했다며? 진짜 최악이네. 그것도 재판까지 갔다고 하던데.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시어머니가 원했던 순종적인 며느리도 손주도 행복한 가정도 이룰 수 없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뒤늦게 깨달았다. 내가 뭘 한 거지? 수진이라는 며느리는 완벽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7년 동안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안일을 도맡았고 시댁 제사와 명절을 챙겼으며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셨다. 그런 며느리를 내쫓으려고 아들의 외도까지 주선한 자신이 이제야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편 수진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재판에서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다. 평소 꿈꿔왔던 일이었다. 엄마 이거 어때? 여기에 화분 놓으면 예쁠 것 같아. 그래 좋다. 우리 딸 센스 있네. 어머니와 함께 카페를 꾸미며 수진 씨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찾았다. 오픈날 친정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모였다. 수진아 축하해. 드디어 내 가게 생겼네. 고생 많았어. 이제 행복하게 살아. 너 진짜 대단해.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싸운 거. 친구들의 응원에 수진 씨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고마워 다들. 나 이제 정말 행복할 거야. 카페는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사장님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분위기도 좋고.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수진 씨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다. 어느 날 카페에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커피를 만들어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다.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그는 단골이 됐고 시간이 지나며 수진 씨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사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같이 저녁 한번 어때요? 저 이혼한 사람인데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알아요.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의 당신이 좋거든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수진 씨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그는 수진 씨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줬다.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면 돼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고마워요. 1년 후 수진 씨는 재혼을 결정했다.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정말?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니? 응. 나한테 정말 잘해줘.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 어머니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잘됐다. 우리 딸 행복해야지. 이번엔 정말 행복하길 바란다. 결혼식 날 수진 씨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친정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고 새 남편의 가족들도 수진 씨를 따뜻하게 맞아줬다. 며느리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잘 부탁해요. 시어머니. 아니 새 어머니가 수진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우리 서로 존중하면서 잘 지내요. 며느리도 소중한 우리 가족이니까. 그 말에 수진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 이게 가족이구나. 결혼식이 끝나고 수진 씨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새 남편은 집안일도 함께했고 수진 씨의 카페 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여보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 당신 피곤하잖아. 고마워요. 고맙긴. 우리 부부잖아. 당연한 거지. 이런 사소한 배려들이 수진 씨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다. 그리고 2년 후 수진 씨에게 아이가 생겼다.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정말요? 정말? 남편은 너무 기뻐서 수진 씨를 번쩍 안아 올렸다. 아, 조심해야지. 뱃속에 아기가 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출산날 건강한 딸을 낳았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아기를 안은 수진 씨는 너무나 행복했다. 우리 딸 안녕. 엄마야. 아기는 작은 손으로 수진 씨의 손가락을 꼭 쥐었다. 그 순간 수진 씨는 깨달았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구나.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집에 돌아왔을 때 새 시어머니가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며느리 고생 많았어요. 어서 와. 어머니. 애 키우는 거 힘들잖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정말 많은 도움을 줬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았고 수진 씨의 의견을 존중해줬다. 요즘은 이렇게 키운다고? 우리 때랑 다르네. 근데 좋은 것 같아. 며느리가 알아서 잘할 거야.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긴. 우리 손녀인데. 그리고 며느리도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야.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진 씨에게는 큰 위로가 됐다.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났다. 수진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카페는 2호점까지 낼 만큼 성공했고 딸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으며 남편과의 관계도 여전히 좋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진 씨가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이다. 엄마, 나 어렸을 때 힘들었던 거 이제 다 잊었어. 어느 날 수진 씨가 친정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래? 정말 다행이다. 응. 나 이제 행복해. 진짜로. 그래, 우리 딸 행복해 보여. 엄마도 그게 제일 좋다. 그날 저녁 수진 씨는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7년간의 고통스러웠던 결혼 생활,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잔인함, 법정에서의 외로운 싸움.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며 수진 씨는 더 강해졌다.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곁에 있을 필요 없어.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행복할 권리가 있어. 이런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이 수진 씨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창밖을 보니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다. 수진 씨는 빙그레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때 떠나기를 정말 잘했어. 그게 패배가 아니라 탈출이었어.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요? 내가 만들어 줄게. 곧 답장이 왔다. 당신이 만든 거면 뭐든 좋아요. 사랑해요, 여보. 수진 씨는 핸드폰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수진 씨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썼다. 제목은 나를 버린 집안에서 나를 찾다였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고 수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줬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이 책 읽고 용기 내서 이혼했어요. 이제 행복합니다. 시어머니의 학대를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제 딸에게도 이 책을 읽히고 싶어요. 절대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 있지 말라고. 수많은 독자들의 편지가 도착했다. 수진 씨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생각했다. 내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는구나. 그리고 강연 요청도 쏟아졌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강연장에서 수진 씨가 말했다.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시어머니라 해도 남편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떠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청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수진 씨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일단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든 상담사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물론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대로 살다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용기 낼게요. 잘 하실 거예요. 응원합니다.
수진 씨는 그녀를 격려하며 미소 지었다. 지금도 수진 씨는 카페를 운영하며 강연을 하고 책을 쓰면서 바쁘게 살아간다. 남편과 딸 그리고 새 시댁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가끔 과거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다. 무슨 생각해요? 남편이 물었다. 아무것도.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나도 행복해요. 당신 만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수진 씨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곳에서 벗어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사랑이 없는 집에서 떠난 건 패배가 아니라 탈출이었다. 이것이 수진 씨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하지만 마지막엔 통쾌하고 뭉클하기도 했죠.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